고지혈증 약 한 번 시작하면 정말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왜 그런지 또 정말 모든 사람이 평생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고지혈증 약은 우리 몸이 치명적인 위험을 겪지 않도록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약을 평생 족쇄처럼 오해합니다. 이 오해 때문에 약을 끊고 그 결과로 큰일을 겪는 분들을 병원에서는 너무 자주 봅니다. 더 무서운 사실 하나. 고지혈증 약을 끊는 순간 혈관을 지켜주던 보호막이 사라지고 조용히 쌓여있던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바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심장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뇌혈관도 조용히 막혀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와 위험도에 따라 약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고지혈증 약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김노인 씨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약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김노인 씨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는 거라던데. 나도 이제 약을 달고 살아야 하나. 그는 고민 끝에 약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못 끊어. 조심해. 나중에 부작용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말들은 모두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사에게 제대로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왜 오래 먹어야 하는지, 혹시 끊을 수 있는 상황은 없는지. 그저 평생 약이라는 말만 듣고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밤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조금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피곤함도 심해지고 이상하게 어깨가 묵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바로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일 하실 뻔했습니다. LDL 수치가 약을 끊기 전보다 훨씬 올라가 있고 혈관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 더 있었으면 위험했습니다. 그때 김노인 씨는 깨달았습니다. 약을 끊은 뒤에도 몸이 아무런 경고를 주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문제없겠지 하고 넘겼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통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이 쌓이면서도 몸은 거의 아무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고지혈증 약이 평생약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혈관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이 치료제가 아니라 위험을 낮춰주는 관리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해선 안 됩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습관 개선과 위험도 변화에 따라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바꾸거나 아주 일부는 중단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약을 먹고 있는지, 나는 어느 위험군에 속하는지, 약을 조절해도 되는 상황인지 이걸 정확히 알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고지혈증 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평생 먹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 약을 끊으면 왜 위험해지는지 하나씩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뇌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생명의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김노인 씨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와 그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 고지혈증은 통증이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약을 끊는 순간 LDL 콜레스테롤이 다시 올라가고 혈관 안에서 보이지 않게 위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김노인 씨는 잠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길래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의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지혈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경각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불이 보이지 않는 천천히 타는 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혈관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는 상태죠. 이 대화를 통해 드러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장을 지키고 뇌를 지키고 결국 우리 삶을 지키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들으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생긴 거 아닌가? 음식만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운동으로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나? 물론 식습관과 운동은 고지혈증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유전적인 영향이 큰 병이라는 점입니다. 즉,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체질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쉽게 올라가는 사람은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식습관, 운동, 체중 관리. 이 세 가지를 아무리 잘해도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잘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타고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약이 억눌러주던 LDL 수치가 다시 금세 치솟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혈관벽에서는 아주 작은 상처들이 다시 생겨나고 그 틈을 따라 염증이 쌓이고 혈관이 조금씩 단단해지면서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의학에서는 죽상경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면 이건 혈관이 오래된 수도관처럼 굳어지고 좁아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도관이 녹이나 찌꺼기로 좁아지듯 혈관도 그와 비슷하게 손상되어 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고 특별한 이상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경고도 없이 혈관 속에서는 위험이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좁아진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그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을 다투는 병입니다. 10분, 20분이 생명을 가르기도 합니다. 이 병은 대부분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수년,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진행된 결과입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다가 언젠가 혈전이 하나 붙으면 순식간에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뇌졸중이 오면 평생 말하기 어려워지고 걷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순간에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전 세계 의학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지혈증 약을 장기적으로 지속 복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이미 심장질환이 있었던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처럼 위험이 높은 분들은 약을 계속 먹는 것이 생명을 길게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심혈관 질환이 없고 나이도 많지 않으며 LDL 수치가 약간만 높아서 약을 시작한 경우 생활 습관을 크게 바꾸고 체중을 줄이고 꾸준히 운동해서 수치가 안정된다면 의사가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변경하거나 아예 끊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한 번이라도 겪은 사람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약을 끊는 순간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즉, 고지혈증 약은 단순한 콜레스테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위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위험이 높다면 약을 오래 먹는 것이 이득이고 위험이 낮다면 약을 조정하거나 끊을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지혈증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무서운 약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 혈관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관점입니다. 어떤 약이든 평생 먹는다는 말은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약의 의미는 평생 짐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누가 반드시 약을 계속 먹어야 하고 누구는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는지 그 기준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평생 먹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노력하면 약을 줄일 수도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 약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약이 아니라 내 위험도에 따라 복용 기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위험도입니다. 고지혈증 환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약을 계속 먹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 되는 사람들, 즉 장기 복용, 사실상 평생 복용이 권장되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상황에 따라 약을 줄이거나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즉 조절 가능 그룹입니다. 이제 이 두 그룹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 복용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공통점은 이미 혈관의 문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넣은 분들, 뇌졸중을 한 번이라도 겪은 분들, 중증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 혹은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분들. 이분들은 혈관이 이미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만 높아져도 다시 막히거나 다시 터질 위험이 큽니다. 의사들이 이분들에게는 약 끊지 마세요. 이건 평생 가져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한번 손상된 혈관은 다시 위험이 쌓이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재발률이 높고 재발하면 훨씬 더 심각한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약해지고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스타틴 같은 약이 주는 보호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해외 여러 연구와 가이드라인에서는 75세 이상에서도 이득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약 조절 가능 그룹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그룹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직 심장이나 뇌혈관에 큰 사고가 없었던 사람. 즉, 심근경색뇌졸 중협심증 같은 중대한 질환의 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생활습관을 개선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수치가 안정적으로 낮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 약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변경하거나 아주 일부는 일정 기간 동안 중단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결정은 절대로 본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떨어진 것이 생활습관의 효과인지 약의 효과인지 둘 다 작용한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LDL 수치의 변화, 동맥경화 정도, 나이, 가족력, 당뇨 여부, 혈압, 흡연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약을 줄이거나 끊어도 괜찮은지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치가 좋아졌으니까 끊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수치가 좋아진 이유가 바로 그 약 덕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축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수비수가 있어서 상대팀이 골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인데 골이 안 들어오니까 수비수는 필요 없네 하고 빼버리는 격입니다. 당연히 곧바로 실점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고지혈증 약도 비슷합니다. 내 혈관을 지켜주는 수비수 같은 역할입니다. 이걸 갑자기 없애면 혈관은 다시 공격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고지혈증의 상당 부분은 유전적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즉, 생활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하고 말랐는데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타고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을 잘 지켜도 약 없이는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유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사실 이건 수치의 패턴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심장병 뇌졸중이 많은지, 어릴 때부터 콜레스테롤이 높았는지, 생활습관을 바꿔도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지 등. 하지만 가장 정확한 판단은 결국 전문의가 합니다. 의사는 혈액검사 수치의 변화, 약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의 차이, 전신 위험 요인 등을 종합해 계속 가야 하는지 줄여도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심근경색을 겪었거나, 스텐트를 넣었거나, 뇌졸중을 경험했거나, 당뇨가 있고 LDL 수치가 높았던 분들, 이분들은 약을 계속 드시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득이 더 큽니다. 반대로 큰 혈관 사고가 없었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수치가 떨어지고 전반적인 위험도가 낮아진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 약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제 다음 막에서는 그럼 약을 먹는 동안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실질적인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지혈증 약에 대해 가장 중요한 3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고지혈증 약은 수치를 낮추는 약이 아니라 심장과 뇌를 지키는 위험관리약이라는 점. 둘째,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약을 오래,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점. 셋째, 위험이 낮은 사람은 의사와 상의하며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상황에 따라 중단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결국 내 약은 누가 결정하는가? 나는 평생 먹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절이 가능한 사람인가?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결정은 내 몸이 아니라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바로 위험도 평가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이미 심근경색뇌졸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우리 몸은 이미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는 순간 심장과 뇌는 즉시 다시 위험 앞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큰 질환이 없고 생활습관 개선에 따라 수치가 뚜렷하게 좋아졌으며 나이와 전반적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사람은 약을 줄이거나 중단을 시도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사를 하면서 수치를 확인하면서 전문의의 관리 속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약을 끊는 문제를 나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순간 위험은 갑자기 커집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은 우리에게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조용히 손상되고 위험은 천천히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 같은 사건이 덮쳐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는 멀쩡한데 왜 약을 먹어야 하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멍한 느낌도 없고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이미 관리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내 몸을 잘 돌보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약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약만 믿고 살 수도 없습니다. 고지혈증 관리는 약과 생활습관이 함께 가야 효과가 큽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생활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은 혈관에 쌓이기 쉬운 LDL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생선, 견과류, 채소, 올리브오일 등은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 복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탄력은 좋아지고 LDL은 감소하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증가합니다. 운동은 최고의 혈관약입니다.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LDL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은 혈관을 제일 빨리 망가뜨립니다. 꾸준한 걷기와 식습관만으로도 체중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피가 끈적해져 혈전을 만들기 쉽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다섯째, 약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약은 그냥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 정해진 용량으로 먹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약을 하루만 건너뛰어도 LDL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고지혈증 약은 내 몸을 평생 속박하는 족쇄가 아니라 내 몸을 평생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 안전장치를 유지할지 조절할지 바꿀지는 본인이 아니라 의사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순간부터 우리는 약을 무서운 존재로 보지 않고 내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당신의 심장과 뇌는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에 따라 더 안전해질 수도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나는 지금 내 몸을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만약 약을 줄이거나 끊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그 선택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 정보가 당신만 알고 끝나는 정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